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요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회사는 아니고 예전에, 그렇게 예전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구독자분께서 조금 알아봐달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리뷰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야 올립니다. 약속은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멘스 대들 아시죠? 그 다음에 AES라는 회사가 조인트 벤처 했습니다. 자본을 50대 50으로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멘스가 50, AES가 50을 이제 해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가 2018년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ES가 한 10몇 년 동안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계속 경험하면서 이렇게 배치시켜 왔다. 뭐 7개국, 7개국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예요. AES는. 그죠? 그 다음에 지멘스는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강점이 뭐냐? 이 지멘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AES의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지멘스의 기술과 그 다음에 큰 시장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ESS 사업에 진출을 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씩 가지고 있더라, 지분.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럼 플루언스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느냐,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에너지 비딩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을 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팔려고 ESS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시적소에 팔게 하는 그런 AI 시스템이 갖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하드웨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있다.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이름은 니스페라라고 하고요. 요 비딩 시스템, 입찰하는 거, 에너지를 입찰하는 거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도 여러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드 스택, 울트라 스택, 선 스택, 엣지 스택.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엣지 스택은 약간 건물이에요. 건물에 들어가는 이 ESS고, 선스택은 알다시피 우리가 태양광 쪽에 약간 조금 특화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리드 스택이랑 울트라 스택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대규모인데, 울트라 스택이 훨씬 더 대규모,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게 그리드 스택,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요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으면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걸 지금 보면, 자, 어떻게 생겼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하다, 이런 것들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지금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분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제 여기 어떻게 이제 막 세우고 있는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요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까만 게 보이시나요? 까만 거 전체적으로. 이게 다 태양열 패널이다. 여기서 일단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여기에 저장을 할 계획이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선스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플루언스 에너지의 하드웨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자, 모자이크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 옵티마이즈드 비딩이다. 최적화된 입찰, 낙찰 이런 거겠죠. 비딩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에너지를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지,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요런 걸로 지금 분석을 하더라. 그래서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시장의 변동성, 아니면 시장 가격, 날씨 요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소프트웨어가 결정을 해주더라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 비딩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니스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니스페라.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다. 우리가 아까 하드웨어 막 많이 세웠잖아요. 그죠? 이거 사막에다가 막 세웠잖아. 그럼 이게 이제 잘 돌아가는지 관리를 해야 되죠. 모니터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얘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게 하드웨어가 쭉 있는데, 이거 빨간색 보이시죠? 야, 이거 온도 많이 올라간다. 이거 위험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 해주는 그게 바로 니스페라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2월 14일 날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지금 플루언스의 니스페라가 리더가 됐답니다. Asset Performance Management. 그러니까 이거 줄여서 APM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자산의 성능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리더가 되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얘네들이 지금 이 니스페라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클라우드 베이스드, 그러니까 SaaS로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2개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니스페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이크 있죠. 이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 그래갖고 요거를 쓰는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이런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굉장히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초록색만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이 APM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자산 성능 관리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now available 하다, 쓸 수 있다. Energy storage and all categories of renewable including solar, wind, hydro. 그러니까 태양열, 풍력, 수력 다 할 것 없이 여기서 지금 전기를 만드는 곳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갖고 이 전기를 잘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전기가 잘 통하고 있는지, 뭐 어디 과열된 것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플루언스 에너지는 세 가지 을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를 만든다. 뭐 기가 스택, 울트라 스택, 선 스택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는 일단 전기를 사고 팔고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근데 구독 경제고, 니스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 하드웨어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경제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그 플루언스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이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 9일 날 올라왔던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 여기 이제 2023년 1분기 실적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게 회계 연도가 한 분기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면 자, 굉장히 좀 강력했다. 마지막 분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쿼털리 오더 인테이크,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 하드웨어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지금 주문하는 게 굉장히 수요가 크더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마지막 분기 동안 일단 주문을 받았던 거 이게 856밀리언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뭐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거나 하드웨어를 제공해서 매출로 인식이 된 게 그중에 310밀리언 달러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로스 마진이 그래서 지금 이번 마지막 분기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4.7%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잖아요. 그로스 마진이 나오면 이 밑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나오고 더 밑에 넷 인컴 마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4.7%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마 넷 인컴 마진은 얘네가 아마 마이너스일 겁니다. 요거는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일단은 컨트랙트 백로그, 그러니까 주문 받았는데 아직 우리가 뭐 계약만 한 거, 이거 지금 돈으로 따져봤더니 2.7빌리언이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AUM,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 지금 플루언스의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기의 양이 무려 한 14기가와트 정도 되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블룸버그 NEF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2030년까지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거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뭐 크게 이제 세 개죠. 유럽이랑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가 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40기가와트 정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해가지고 2030년 정도 되면 한 400기가와트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좀 크다. 예전에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뭐 전기차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요. 자, 요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보면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전망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뭐 에너지 저장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전기를 쓸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ESS에 대한 구축은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섹터가 좋은 것 같아요. ESS는.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플루언스 CEO입니다. 이분이 CEO인데, 일단은 우리 2024년도 한 그 정도에 우리가 인도로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에다가도 지금 ASS를 지금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리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지멘스가 거의 뭐 기계를 안 파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 가능하다고 본다.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2024년도 말 정도를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 건 참고를 좀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IRA가 또 나옵니다. 이제 이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그런 세금 면제 혹은 뭐 보조금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수혜를 받게 되면 이 지금 플루언스의 마진, 그 레비뉴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이 2024년도 됐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탄탄할 것이고 앞으로 4배 정도 백로그 주문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실적을 보면 얘네들이 이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나온 것만 좀 볼게요. 매출을 보면 자, 2022년도 1분기랑 2023년도 1분기죠. 딱 1년 전입니다. YOY예요. 보면 매출이 175에서 31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넷 인컴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가로로 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111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넷 인컴도 굉장히 좀 좋아졌겠죠. 그래서 넷 인컴도 마이너스 37로 아직까지 뭐 적자 기업인데 어쨌든 이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더라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매출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저번 분기랑 또 봤을 때 좀 매출은 줄어들었고 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뭐 매출은 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저는 사실 회사의 매출을 실적을 분기로 보는 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두 분기 못할 수도 있지. 그거를 뭐 이렇게 한두 분기 실적이 꺾였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회사가 일을 잘하고 있고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걸만 이제 꾸준히 보면서 한두 분기 정도 실적 잘 안 나오는 건 우리가 그냥 좀 여유 있게 넘어갔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조금 높였어요. 원래는 이제 레비뉴가 1,400밀리언, 그러니까 1.4빌리언에서 1.7빌리언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1.6에서 1.8빌리언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켰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로스 프로핏도 60에서 100밀리언에서 85에서 115밀리언 달러로 올랐다라는 거. 가이던스는 좀 좋게 봤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기 이제 보고하면서 현금이 우리가 얼마 있어요라고 한 게 462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부채는 없어요. 부채는 없습니다. 요거 괜찮죠? 그래서 462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분기에 얘들이 순손실을 본 게 한 37.2밀리언 달러입니다. 한 38밀리언 달러 되는데 그러면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분기를 버틸 수 있냐? 한 10분기 정도 버틸 수 있다. 아직까지 많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10분기를 꼭 이론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고 이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돈이 많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예상보다 좀 빨리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좀 현금이 부족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셨던 플루언스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아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투자를 생각을 해봐도 좋겠구나. 그 표 어디 갔어? 자, 잠깐만요. 그 표 어디 갔지? 요 표를 보면서 야, 이거 아직까지 이제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 아직 기회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플루언스 에너지는 뭐 굉장히 쟁쟁한 회사 둘이서 힘을 합쳐서 만든 회사고 팔로도 지멘스 덕분에 뭐 팔로도 열려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회사를 추천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요 정도로 리뷰를 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으면 내용이 괜찮았다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